여기 한 여성이 끊임없이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저런, 그녀는 정말 우울한 표정이네요. 며칠 뒤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 여성은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입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이 경험한 다양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주파수의 김희정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경기도 어렵고 사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그래왔듯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나갈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하고 이해해주면서 따뜻한 한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한 요즘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중국에서 온 사연인데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우밍화라고 해요. 사실 이 이야기를 쓰는 게 부끄럽지만 저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서 과거에 저는 커다란 캐리어를 질질 끌며 걷고 있었어요. 등 뒤에서는 이민국 직원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죠. 리우밍화 씨, 빨리 움직이세요. 그 목소리가 너무 차갑게 들려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거지? 수백 번도 더 되뇌었어요. 출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제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중에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제 귀에 박히더군요. 저 여자 아니야? 그 영상 조작해서 틱톡에 올렸다던 그 여자. 저래서 요즘 외국에서 중국인 이미지가 안 좋다니까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차라리 땅속에라도 숨고 싶었어요. 리우, 너 왜 이렇게까지 됐어? 제 자신을 탓했죠.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좀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중국에서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에 한 번의 큰 도전이 하고 싶었죠. 그래, 틱톡으로 돈 한번 벌어보자. 한국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중국의 왕홍이라는 인플루언서들은 틱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연예인처럼 소속사에 소속돼서 영상을 제작하거나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죠. 많은 중국인들에게 틱톡은 평범한 사람도 한 방에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살던 충칭시 같은 곳에 가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중국인들이 길거리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진풍경들을 보실 수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나름 예쁘다는 소리를 듣던 저는 두려움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틱토커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공들여 영상을 제작해도 조회수 1000조차 넘기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그러다 우연히 유명 인플루언서가 태국 길거리를 걷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예쁜 중국 여자가 태국 유흥가를 걷는 영상이었는데 외국인 남성이나 태국인 남성들이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영상이었죠. 그 영상의 조회수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깨달았죠. 아, 이거구나.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좋아해. 저는 그 순간 악마의 유혹에 빠졌어요. 저 역시 태국이나 다른 동남아 국가에 가서 이런 영상을 촬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영상을 본 이후에 저는 바로 태국행 티켓을 예약했고 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제가 봤던 영상처럼 태국의 한 유흥가에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크게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친구나 연인들과 함께 태국의 밤거리를 맘껏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영상 속에서 지나가는 남자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처럼 편집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사실 제 옆에 있던 음식 포장마차를 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편집은 기적을 만들어줬죠. 여러분, 제가 태국에 왔는데 남자들이 계속 절 쳐다보네요. 라는 제목으로. 해당 영상을 틱톡에 올리자마자 폭발적인 조회수가 쏟아졌어요. 10만, 20만, 50만 조회수까지 치솟았어요. 와, 너 인기 많네. 진짜 예쁘다. 근데 저 남자들 너무 너 대놓고 쳐다보는 거 아니야? 예쁜 중국 여자는 태국에 가면 위험할 수도? 댓글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고 팔로워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드디어 성공했어. 저는 틱톡 스타가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제가 묵고 있는 숙소로 태국 이민국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리우밍화 씨, 불법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게 알았지? 누가 신고했지?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이민국에 출석했을 때 직원들의 차가운 눈빛이 잊히질 않아요. 왜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의도적으로 타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중국인들도 피해를 입는다는 걸 몰랐습니까? 전 그저 조회수가 필요했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이 제 스스로도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태국 출국 명령과 5년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어요. 아니 그럼 태국에 다시는 못 오는 거예요? 라는 저의 질문에 태국 이민청 직원들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태국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드디어 나도 유명한 틱토커가 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렇게 태국에서 중국에 돌아온 후 제 틱톡 계정은 망했습니다. 조회수 500, 1000도 못 넘었네. 한때 조회수 50만까지 찍던 제가 이제는 댓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됐죠.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보며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런데 우연히 본 영상 하나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 콘텐츠 대박이네. 틱톡에 피드를 넘기다 보니 한국의 길거리 음식 영상이 자꾸 뜨는 거예요. 명동에서 찍힌 어묵, 호떡, 닭꼬치가 화면에 보였고 외국인들이 먹는 장면이 너무 생생했어요. 이거다. 이거면 나도 다시 할 수 있어. 명동, 홍대, 광장시장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그냥 한국의 음식의 영상과 그걸 맛있게 먹는 표정이 담긴 짧은 영상이었는데도 파급력이 정말 엄청났죠. 나도 한국에 가서 찍어야겠다. 그날로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출국 당일. 공항에 서서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어요. 리우밍화, 이번엔 진짜로 해보자.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정직한 콘텐츠로 승부하자고요. 지금까지의 제 인생은 조작으로 얼룩져 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면서 제 심장도 함께 뛰었어요. 한국은 나에게 기회를 줄까? 그저 희망을 품고 창밖에 보이는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건 공항이 아니라 미래 도시잖아. 중국 공항의 길고 지루한 대기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입국 심사를 완료했어요.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로봇도 보였어요. 저는 틱토커답게 돌아다니는 로봇이나 인천공항의 멋진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헉, 저게 진짜 움직이네?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한국 뭔가 다른데 처음으로 여긴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부터는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르겠어요. 명동, 홍대, 광장시장, 기다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길거리 음식을 전 세계에 알릴 거야. 입국을 마치고 게이트를 빠져나오자마자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BTS 광고판이잖아. 공항 한복판에 BTS의 대형 디지털 광고가 떠 있었어요. 가로 10m는 돼 보였고 BTS 멤버들이 춤을 추며 광고를 하고 있었죠. 한국의 K컬처의 위상이 여실히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 틱톡 라이브를 켰어요. 와, BTS 광고 봤어요? 공항 안에 이런 대형 광고판이 있다니 이게 바로 한국의 영향력인가 봐요. 진짜 멋지네요.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향했어요. 지하철도 충격이었어요. 뭐야, 지하철에 와이파이가 되네?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려는데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중국 지하철은 데이터가 잘 안 터지거나 느린 경우가 많거든요. 지하철 대기하는 동안에도 틱톡 라이브를 무리 없이 진행할 만큼 빠른 인터넷 속도가 인상적이었죠. 틱톡 라이브를 하던 중 명동에 대한 댓글이 보였어요. 명동은 무조건 가봐야 해. 그 말을 보고 더 기대가 됐어요. 명동에 도착하자마자 향긋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건 무슨 냄새지? 어묵 냄새, 호떡 냄새, 닭꼬치 냄새, 붕어빵 냄새. 모든 향기가 저를 유혹했어요. 명동 거리의 분위기는 정말 축제 현장 같았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음식을 먹는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딱 하나의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콘텐츠다. 이거야. 틱톡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를 들고 걸어가며 한마디 했죠. 여러분, 여기가 바로 명동입니다. 여긴 진짜로 맛있는 길거리 음식이 너무 많아요. 어묵부터 붕어빵까지 와, 냄새가 미쳤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뜨거운 어묵 국물이었어요. 재밌게도 그 집의 오뎅 국물은 그냥 일반적인 육수가 아니라 한쪽은 매운맛으로 게도 들어있고 이것저것 해물이 들어가 있는 집이었어요. 가게 주인 할머니께 바디랭귀지로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굉장히 유창한 중국어로 중국인이에요? 라고 물으시더니 중국어로 1000원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어묵꼬치를 손에 들고 국물 한 모금을 마셨는데 와, 이건 무슨 맛이야? 진짜 맛있어. 한국 사람들이 왜 길거리 음식에 열광하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1,000원으로 맛볼 수 있는 따뜻한 국물과 어묵이라니 솔직히 중국의 물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었지만 한국의 물가를 생각하면 정말 저렴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냥 조미료를 첨가해서 맛을 낸 게 아니라 게도 들어있고 조개와 각종 야채들을 그물 같은 것에 넣어서 우려내고 있는 게 직접 제 눈에도 보였거든요. 할머니가 저에게 중국어로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중국에서처럼 추천해주는 대로 이것저것 먹다 보면 엄청난 가격을 청구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만약 사기를 당하더라도 컨텐츠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할머니가 추천해주신 음식들을 다 조금씩 맛봤죠. 할머니는 웃으면서 중국인들이 많이 온다면서 중국인들이랑 사는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다 늙은 나이에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면서 자신의 인생을 짧게나마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이런 포장마차 같은 분식집을 운영한 지 몇십 년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겹지 않으셨냐고 물으니 젊을 때는 지겹기도 하고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떵떵거리면서 못 살까 싶기도 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 그래도 이 일에서 애들 공부 다 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냈으니 이 일이라도 하면서 내가 살아온 게 어딘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와의 대화에서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맛있게 먹고 다른 음식들도 먹어보기 위해서 아쉽지만 할머니와 인사를 하고 계산을 하려고 했어요. 저는 한국의 물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만 원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세상에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중국의 상인들이 친절하게 먹어보라고 권유해놓고 비싼 가격을 청구하는 것처럼 할머니도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언제 또 볼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볼 수 있으면 또 보자며 제 손을 꼭 감싸쥐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가라고 하셨죠. 오늘 처음 본 할머니였는데 마치 오래전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할머니에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세요 라는 인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붕어빵을 구우시는 아주머니가 보였어요. 아니, 저게 그 유명한 붕어빵인가? 직접 보니 진짜 금붕어 모양의 빵이었어요. 손에 쥐자마자 갓 구운 빵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헉, 안에 팥이 들어있어. 달콤한 팥향금이 입안에 퍼졌고 바삭한 빵의 식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행복한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건 무조건 영상으로 올려야 해. 저는 명동에서 제가 어묵을 먹는 영상과 붕어빵을 먹는 영상을 촬영해서 틱톡에 업로드했습니다.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오마이갓! 붕어빵 먹어보고 싶어. 할머니 너무 중국어 잘하시는데? 저게 한국의 정인가 봐. 길거리 음식이 이렇게 깨끗하다고? 이건 진짜 한국에 가고 싶게 만드네. 그날 밤 명동 길거리 음식 콘텐츠의 조회수가 10만을 돌파했어요. 틱톡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죠. 띵띵띵띵. 뭐야,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린다고? 휴대폰을 확인하니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붕어빵 너무 귀엽다. 나도 먹고 싶어. 어묵 국물이 저렇게 맛있어 보이다니 꼭 가보고 싶다. 한국 가서 리우님 추천하는 음식 다 먹어봐야겠다. 와, 처음엔 실감이 안 났어요. 그냥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몇 분 후 조회수가 20만을 돌파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거다. 이게 내가 원하던 진짜 콘텐츠야. 이전에는 조작과 편집으로 가득 찬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렸지만 이번엔 정직하게 찍은 진짜 내 콘텐츠였어요. 이제 진짜로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날 밤 휴대폰을 두 손에 꼭 쥐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제는 조회수 때문에 조작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다음 날 제 머릿속엔 다음 계획이 떠올랐어요. 명동이 성공했으니 다음엔 더 핫한 곳으로 가자. 그때 생각난 곳이 있었어요. 광장시장. 인터넷에서 본 광장시장 영상에선 육회, 빈대떡, 떡볶이 같은 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저기다. 무조건 저기야. 좋아. 광장시장으로 간다. 저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카메라와 삼각대를 챙기고 광장시장으로 향했어요. 광장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와 라는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기름에 지글지글 튀겨지는 빈대떡 소리와 불판 위에서 구워지는 떡볶이 냄새가 저를 유혹했어요.
손님들로 꽉 찬 좁은 골목길을 지나면서 제가 중국어를 하면서 카메라를 켜자 잠깐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몰렸어요. 처음엔 조금 부끄러웠지만 사람들은 이내 저에게서 관심을 끄고 자신의 일을 했죠. 몇몇 사람들은 웃으면서 저에게 손을 흔들거나 화이팅을 외쳐주기도 했어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시선과 응원을 받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괜찮아. 넌 지금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 스스로 다짐하면서 카메라를 켰어요. 가장 먼저 빈대떡 가게에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요, 빈대떡 하나 주세요. 아주머니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며 빈대떡을 지글지글 붙이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소리에 맞춰 영상 촬영을 시작했죠. 여러분, 여기는 광장시장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건 한국의 전통 음식 빈대떡입니다. 기름에 지글지글 튀겨지는 소리가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쵸? 조금 후 아주머니가 커다란 빈대떡을 접시에 담아주셨어요. 어머, 진짜 크다. 이게 5,000원이라고? 가성비에 깜짝 놀랐어요. 첫 한 입을 베어 물었을 때, 우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기름의 풍미가 가득 찼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무조건 터진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육회 골목이었어요. 헉, 이건 생고기잖아? 처음엔 생고기를 먹는 게 좀 겁이 났어요. 생긴 것도 징그럽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육회를 처음 봤을 때 당황하는 저의 모습부터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 아저씨가 말했어요. 이건 신선한 한우예요. 소금에 살짝 찍어 드세요. 제가 용기를 내어 육회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응? 이건 뭐야? 왜 이렇게 부드러워?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다는 표현이 딱 맞았어요. 여러분, 한국의 육회를 보신 적 있나요? 전 사실 이거 먹는 게 좀 무서웠는데 막상 먹어보니 완전 녹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육회 콘텐츠도 대성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어묵을 먹기도 하고 떡볶이를 먹기도 했죠. 제가 혼자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면서 중국어를 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자 그걸 가만히 보던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어색한 영어로 외국인이에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 역시 어색한 영어로 중국인이에요. 영상 촬영하고 있어요. 틱톡 아세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분은 우리 딸이 틱톡을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 이거 한번 먹어봐요 하면서 방금 튀겨 노릇노릇한 튀김옷이 군침 돌게 생긴 고추튀김을 건네주셨어요. 그러면서 공짜, 프리 서비스를 외치셨죠.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따뜻할 줄이야. 정말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광장시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했어요. 영상의 제목은 외국인이 한국 길거리 음식에 반한 이유. 영상에는 빈대떡, 육회, 고추튀김을 맛보는 장면이 포함됐어요. 다음 날 아침 틱톡을 켜자마자 띵띵띵띵 핸드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어요. 설마? 조회수를 확인했는데 50만 조회수,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진짜 조회수야? 조금 후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어요. 우와, 고추튀김 서비스라니 감동이에요. 광장시장 진짜 대박이다. 나도 가보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 너무 따뜻하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건 조작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제 진심을 담아 만든 콘텐츠로 1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지금까지 실패만 하던 제가 이제는 진짜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처음 만난 중국어를 하시던 할머니의 영상을 편집해서 빌리빌리와 유쿠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이제는 자극적인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해외에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이 왜 중국어를 배우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영상으로 담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능하다면 다음번에는 한국에 더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자극적인 것보다는 진솔함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걸 새롭게 깨닫게 해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와, 마음까지 차가워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 차가움을 녹여주는 따뜻함이 가득 느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혹시 저 같은 분이 계실까 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빌리빌리와 유쿠는 중국의 유튜브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특성상 구글이나 유튜브 사용이 안 되는데 중국의 기업이 서비스하고 있는 영상 기반의 사이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SNS들을 보면 정말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리우밍화 씨는 진정성으로 자신만의 팬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리우밍화 씨에 대한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